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객관사전 시간이고요. 저는 언어재활사 김도담입니다. 오늘 보시면 너무 예쁜 꽃이 있죠? 오늘 영상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또 예쁜 화면을 보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금 앞에 가서 앞에 있는 화원에서 꽃을 사왔거든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보시는 분들이 다른 영상보다 더 기분이 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화용 언어가 필요한 아이들의 특징과 수업 방향, 그리고 화용 언어 수업 전 이렇게 놀아주세요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화용 언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용 언어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 영상을 자주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한 그 회기를 다루시면서 화용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맥락에 이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화용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 언어란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대화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만 3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꽤나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용 언어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 발달에는 지체가 없으나 화용 언어에만 지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언어 발달, 그러니까 어휘의 이해나 문장의 구성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화용 언어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대한 접근을 꾸준히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화용 언어, 그러니까 대화 기술에 대한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항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용 언어에 지체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요, 사실 맥락과 상황 파악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조금 불손해 보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간단하게 화용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화용 언어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 조금 더 화용 언어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 김영태 교수님의 책을 참고하여서 화용 언어의 지체가 있는 아동들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해하는 데도 있어서 어떤 것들이 그 문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잠정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기보다 낱말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낱말의 이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나 네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여러 가지 뉘앙스와 행동으로 나는 조금 아니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친구들은요 간접적인 이런 행동이나 간접적인 말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인 결과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낱말 자체의 의미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한테 야 누구야,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팠는데 시장에 갔는데 신발 가게랑 그리고 만두 가게랑 옷 가게가 있는 거야. 선생님 어디 먼저 들어갔을까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가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만두가게 들어가야죠.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와 문장은 이해를 하지만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뭐 신발 가게, 옷 가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의사소통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죠?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개별 언어 수업과 사회성 그룹 수업에서 정말 그 초기 단계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기능 ASD를 다루는 또 채널에서 또 김민정 선생님의 김민정의 화용 언어에서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화용 언어가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중첩을 많이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제한된 의사소통 기능을 보이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 오은영 선생님 영상을 보면 오은영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친구는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른다. 질문만으로 어떤 대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 친구는 질문을 통해서만, 그 질문이라는 의사소통 기능을 통해서만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을 요구하기 기능만 사용하여서 대화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전개하려면 반응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배워야 하는데요. 아주 단정적이고 단편적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크기 그리고 억양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임상이 있어 보니까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실행 기능의 어려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실행 기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그 전개의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면요,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ADHD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전전두엽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전전두엽에서는 이것들을 점검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취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마치 굉장히 이렇게 충동적이어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기능, 그러니까 조절하는 기능을 언어 재활에서 다룰 수 있다면 다뤄야 하고, 또한 사회성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짧게 화용 언어의 정의와 또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화용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부터 이 의사소통 백과사전 시간에는요, 저희가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운 재활적인 이런 어휘들을 쉽게 푸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어려운 어휘나 어떤 책이나 영상을 보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어휘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도 이 꽃처럼, 오늘 저도 이 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지금 좋은데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거나 혹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